장중 90달러대 초반까지 밀렸던 WTI가 다시 95달러 부근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렌트는 101달러를 다시 넘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미 해군 구축함 3척을 향해 이란이 미사일, 드론, 소형정을 동원했고, 미국은 이를 차단한 뒤 자위적 대응 타격을 했습니다. 휴전이라고 했는데 왜 싸우고 있는 걸까요? S&P 500은 0.4%, 다우는 0.6% 빠졌고, 달러는 98.2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커브 전반에서 2bp에서 4bp 올랐습니다. 어제 AI 랠리로 사상 최고를 찍었던 시장이 하루 만에 숨고르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미국 4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오늘 밤 단기금리 기대와 달러 방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내일 장에 들어가면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일의 진짜 의미부터 유가 반등이 글로벌 중앙은행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AI 선별장의 네 번째 단계, 그리고 오늘 밤 고용 보고서까지 준비했습니다. 나나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어제 제가 이란이 오늘 중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미국 제안에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답변이 오기 전에 총이 먼저 나간 겁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 해군 구축함 트럭스턴, 페랄타, 메이슨 세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에 이란의 미사일, 드론, 소형정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미군은 공격 원전과 지휘시설을 타격했고, 미국 자산 피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휴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는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30일 방송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승전 선언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신경 쓰이는 대목이라고도 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승전 선언을 해도 봉쇄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기름값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라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정확히 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이란은 아직 답변도 안 했습니다. 해협에서는 실제로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호르무즈는 전쟁 전에 전 세계 원유와 가스 공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통로였었어요. 봉쇄는 약 70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전이 반복되면 선박보험료, 운임, 우회 비용이 다시 올라가고 그건 수입물가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합의 기대로 유가가 빠질 때마다 교전 한 번이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서명이 아니라 해협에 실제로 배가 다닐 수 있느냐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 합의 기대로 WTI가 장중 90달러대 초반까지 빠졌었는데 교전 소식으로 95달러 부근으로 돌아갔습니다. 브렌트는 101달러를 다시 넘겼고요. 달러 인덱스는 98.235로 올라갔고 미국 국채금리도 2년물부터 10년물까지 커브 전반에서 2bp에서 4bp 상승했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봐야 할 건 미국만이 아닌 건데요. 노르웨이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4%에서 4.25%로 올렸어요. 공식 발표문에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비정상 운항이 유가 수입물가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직접 쓴 겁니다. 물가는 이미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리스크까지 겹치니까 선진국 중앙은행이 실제로 금리를 올려버린 거예요. 멕시코 중앙은행도 같은 날 금리를 25bp 내려서 6.5%로 조정을 했는데 이번 인하로 2024년 3월 시작된 인하 사이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결도 3대2로 갈렸어요. 물가가 4.4%로 목표 3%를 한참 못 도는데 3월 4.59%에서 처음 내려오긴 했지만 추가 인하는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쪽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이사 슈나벨이 공식 연설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의 조용한 침식을 경고했습니다. 시장은 향후 1년간 유럽 중앙은행이 3번에서 4번 인상할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온 것처럼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리고, 금리를 못 내리면 성장주는 눌리게 됩니다. 중앙은행들은 다시 물가를 더 무겁게 보기 시작한 건데요. 노르웨이는 실제로 금리를 올렸고, 멕시코는 인하를 끝냈습니다. 유럽에서는 인상 가능성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고요. 미국 연준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제까지 AI 랠리가 S&P 500과 나스닥을 사상 최고로 밀어 올렸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숨고르기가 들어갔습니다. 나스닥은 0.1%, S&P 500은 0.4% 빠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AI 선별장을 이어서 볼게요. 어제는 1단계 수요, 2단계 공급, 3단계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4단계가 열렸습니다. 비용이에요. 엔비디아와 아이렌이라는 데이터 회사가 최대 5기가와트 규모의 AI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아이렌 지분을 최대 21억 달러까지 살 수 있는 5년짜리 옵션을 확보했는데요.
GPU 고객을 자본과 인프라로 묶어두는 락인 전략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렌 주가는 시간외에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AI 투자 사이클이 단순히 칩을 파는 단계를 넘어서 고객, 전력, 인프라까지 선점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코어윕가 정반대 신호를 준 건데요. 1분기 매출은 20억 7,800억 달러, 수주잔고는 994억 달러로 수요는 확인됐습니다. 근데 2026년 설비 투자 하한선을 보면 300억 달러에서 310억 달러로 올렸고요.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부품값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늘었는데 성장 속도까지 기대에는 못 미친 거예요. 주가는 시간외에서 9% 넘게 빠졌습니다. 같은 AI 인프라인데 엔비디아 아이렌은 올라가고 코어 위브는 빠졌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수요가 있느냐는 이제 다들 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수요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가 드느냐로 바뀐 거예요. AMD도 숨고르기가 나왔죠. 그저께 18.6% 뛰었었는데 어제는 약 3%가 빠졌습니다. ARM은 10% 넘게 하락했어요.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한 매출을 냈는데도 AI 칩 공급 이슈와 스마트폰 약세가 시장을 눌렀습니다. 반면 한국 쪽에서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전례 없는 투자 제안을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신규 생산 라인과 EUV 장비 자금까지 고객이 대주겠다는 제안입니다. 메모리 칩이 없어서 빅테크가 돈을 먼저 내겠다는 건데요. 여유 생산 능력이 없고 장기 계약과 선불 구조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호재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투자의 질문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1단계는 수요, 2단계는 공급, 3단계는 전력이었어요. 오늘은 4단계입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엔비디아와 아이렌은 선점 전략으로 올라갔고, 코어위브는 비용 부담에 눌렸어요. AI 매수를 할 때 수요뿐만 아니라 비용 구조까지 같이 보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숫자들을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해두시면 내 투자와 연결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무거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간 9시 30분에 미국 4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컨센서스는 비농업 고용 6만 2천 명 증가, 실업률 4.3%예요. 3월이 17만 8천 명이었으니까 상당히 둔화된 숫자입니다. 어제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은 20만 건으로 예상 20만 5천 건보다는 낮았어요. 계속 청구도 176만 6천 건으로 2024년 1월 이후 최저입니다. 고용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닌 건데요. 근데 여기서 시나리오가 갈립니다. 고용 보고서가 강하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달러와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에 부담이 됩니다. 약하게 나오면 경기 둔화 확인이 되는데 유가, 공급망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빠져버리면 그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역 쪽에서도 변수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했었어요. 2대1 결정이었는데 구제 범위는 두 수입업체와 워싱턴주로 좁혔습니다. 나머지에는 관세가 유지됩니다. 행정부가 섹션 301을 통해 관세를 다시 확대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관세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라 법정으로 이동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4일에서 15일 시진핑과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 시티그룹, 보잉 CEO들이 동행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2017년에는 2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약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와 보잉 대형기 판매가 의제로 오를 수 있어요. 한국 투자자한테 중요한 부분도 말씀드려야겠죠. SK 하이닉스의 빅테크가 돈을 먼저 내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I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 계약과 선불 구조까지 나오고 있는 건 가격 결정력이 공급자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만 고객 자금에 묶여버리면 특정 고객 종속이나 수익성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수혜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도 한번 봐야겠죠? 브렌트 기준 유가가 다시 100달러 위로 올랐으니 한국의 항공, 화학, 해운은 다시 부담이 커집니다. 장중 90달러대 초반에서 안도했던 게 하루 만에 브렌트 101달러로 돌아왔으니 말이죠. 달러도 98.2로 강해졌으니 원화 약세 압력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수입물가 부담은 에너지와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겹쳐버립니다. 오늘 밤 고용 보고서가 강하면 달러가 더 오를 수 있고, 그러면 원화와 코스피에 모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약하면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한국 수출주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한국 시장에 직접 연결되는 밤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라면 꼭 짚고 가셔야 할 체크리스트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호르무즈에서 미 이란 교전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휴전 선언과 실제 해역 통행은 별개입니다. 유가가 합의 기대로 빠질 때마다 교전 한 번이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두 번째, 노르웨이가 금리를 올렸고 멕시코는 인하를 종료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에너지 충격이 글로벌 중앙은행의 반응 함수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만 보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AI 선별장이 4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엔비디아, 아이레는 수요 선점으로 올라갔고, 코어위브는 비용 부담에 눌렸습니다. 수요뿐만 아니라 비용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오늘 밤 미국 4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컨센서스가 강하면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가 되는 거고요. 약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SK 하이닉스의 빅테크가 선불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AI 메모리 공급 부족이 가격 결정력을 공급자 쪽으로 기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수혜권이지만 브랜드 101달러와 달러 98.2는 에너지 환율 쪽에서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축제였던 시장이 오늘은 현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I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호르무즈는 여전히 불안하고 유가는 다시 올라왔고 중앙은행들은 다시 물가를 무겁게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고용 보고서가 이 모든 변수의 방향을 크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분들과 단란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